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인테크의 김성수 상무님과 함께 회사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인테크가 상장한 지도 몇 년 지났고. 네, 20년도에 상장했습니다. 예, 이제 많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이쪽 그 후방 산업계 섹터에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인테크는 크게 보면은 이제 장비 사업하고 소재 부품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비 사업은 디스플레이 설비, 2차 전지 제조 설비, 네, 반도체, 요즘 후공정 들어가는 패키징 설비들에 대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원래 좀 많았었죠, 처음에는? 그 나인테크는 2006년도, 7년도에 설립을 했었고, 네. 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로 시작을 해서 진공, N2 챔버들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설비들, 거기에 추가로 웹 설비까지 한 10년 정도 영위해 오다가 예. 16년도부터 2차 전지 설비에 네.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부터 L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그 폴란드에 들어가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폭스바겐용 대용량 네. 600mm짜리 롱셀 라미네 스태킹 설비를 단독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매출에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네. 그다음에 반도체, 여기 소재도 포함이 일부 되신 건데 네. 각각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회사의 최근 한 3년간의 매출액을 봤을 때 네. 현재는 2차 전지 배터리 설비가 80% 이상은 차지를 하고 80% 이상? 있고 예. 디스플레이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저희가 전공정이라 최근 후공정 이런 부분들보다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네. 요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리기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로서의 매출 대부분은 배터리 장비. 네, 배터리 장비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사업 디스플레이야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여전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다 거의 다 중국. 그럼 중국 고객사도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하고 네. 계시는 상황이시죠? 저희가 이제 중국 고객사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LG 생규원이랑 같이 코업을 해서 일부를 나눠서 같이 하고 나눠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인테크가 어떤 장비를 하는 회사인지 말씀을 드렸었고 라멘 스태킹이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요. 그 이제 전지 셀을 제조하는 공장은 전극 공정, 조립 공정에서 스태킹 공정과 그다음에 패키징 공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설비인데 이거는 이제 L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양극과 분리막과 음극을 네. 한 번에 붙인 다음에 이것을 커팅을 해서 스택을 하는 기존에 있는 타사들이 지그재그로 양극 분리막, 음극 분리막에서 지그재그로 하는 설비하고 좀 다른 공법으로 제작을 하는 설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노셀을 이렇게 전극을 붙인 다음에 커팅을 해서 스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롤트롤 베이스이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태킹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은 다이렉트 스태킹이라고 해서 떨어뜨리면서 스택을 할 수도 있고 네. 로봇을 이용해서 스택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네.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사가 국내에 잘 알려진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만 LG 외에는 다른 데는 장비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술 자체가. 그렇죠. 그 설비는 LG에 좀 국한되어 있고 설비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LG가 가지고 있어요. 방법 자체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다른 셀 업체들이 초기에 미국에 있는 리비안이라든지 네. 다른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이런 설비들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설비는 얼마든지 병용을 해서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이들이 그런 공법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셀을 만드는 특허 아니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LG 엔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가 투자하는 것만큼 나인테크도 그만큼 수혜가 일정 부분 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대부분의 배터리가 이제 파우치형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지? 네, 각형은 저희가 이제 엔솔이랑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저희는 그 LG PRI라고 하고 있는 예, 전자 말씀하신 거죠? LG전자 네. 생산기술원이랑 네. 같이 코업을 해서 지금 각형에 들어가고 있는 그 지그재그 스태킹을 뭐 이건 다이렉트 스태킹을 못 하고 네. 라멘 스태킹을 못 하고 지 스태킹으로 해야 되는 그거는 거죠? 이제 최종 고객사의 니즈를 니즈. 반영을 해서 니즈를 지그재그 반영해서. 스태킹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이건 뭐 아직은 제한하는 단계지만은 저희가 타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CT 검사기를 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CT라고 하면 이제 3D CT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검사 장비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검사 장비를 따로 안 하셨었죠?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 저희 네. 관계사인 아이비정스를 통해서 아이사를 통해서 사실 검사 이 메카 비전 검사 쪽을 했었는데 네. 저희 이제 또 그 설비의 좀 다각화라든지 네. 매출 포트폴리오를 높이기 위해서 네. CT 검사기를 네. 좀 개발을 했고 네. 뭐 개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추후에 다시 그거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장비를 배터리 쪽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직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직 네. 뭐 연간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지난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4년도에는 아직 뭐 최종 공시 전이라서 제가 네. 하지만 저희가 2023년도에 123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네, 2024년도에는 나인테크만 한 1850억 그 다음에 뭐 연결로 예. 진행한다라면은 2천억이 좀 안 되는 1970억, 80억 정도 그렇군요.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이제 이익률이 가장 예. 거긴데 한 4,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한 게 1,600원 중반대인데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 되시겠네요. 원동력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지 설비들의 그게 이제 미리 받아놓았던 2023년도부터 미리. 수주 이렇게 물량들이 네. 재고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수주 잔고 때문에. 수주 잔고들이 네. 이제 많이 잡혀져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적으로도 있는데 일단 수주 잔고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크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뭐 올해 전망을 얘기한다는 건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장비 쪽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올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환경에서 2005년도의 시장은 사실은 불분명, 그 다음에 암울한 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네. 매출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나인테크가 커가면서는 좀 질적인 성장도 보다는 양적인 성장이 좀 우선순위가 돼서 네. 커갔다라고 보면은 예. 2025년도에는 양적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운영을 할 거고. 예. 근데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일시적인 캐즘에 의한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네. 또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추가로 이제까지 또 중국 쪽이나 국내 디스플레이에서 OLED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한다 했는데 네. 이제까지 좀 안 했는데 올해부터 좀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거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시장 일부 투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좀 실제로 매출로 이루어지는 것들에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한 곳에 옵티마이드 돼 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부분들을 해서 나인테크는 좀 질적인 성장을 충분히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배터리 장비 쪽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네. 신사업 중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인테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했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로는 반도체 후공정 쪽 장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살짝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제가 4년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네. 사업입니다. 나인테크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글라스 공정에서 글라스를 가지고 하는 뭐 웹 프로세스라든지 진공 N2 챔버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디스플레이 시장은 자꾸 축소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향후에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이런 PCB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F5 PLP, PLP. 웨이퍼에서 좀 더 그 웨이퍼를 컨트롤하는 거는 다 싱글 설비라든지 배치 설비로 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몰디드 패널, 실리콘 몰디드 패널에 600x 600짜리 이런 패널에 넓게 분포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PLP 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네. 이제 PLP에 들어가는 설비들 중에 그 배선을 만드는 이렇게 네. 포토 공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아.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디스플레이 설비에서 나타난 그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네. 서브스트레이트의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때문에 온전하게 디스플레이 설비를 그냥 갖다가 쓸 수는 없지만 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는 설비들이 네. 뭐 현상기라든지 습식 식각기라든지 네. 습식 방리기 이런 설비들, 뭐 세정 설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유리기판도 똑같습니다. 네. 유리기판도 포토 공정. 네. 이제 유리기판에 쓰이는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포토 레지스트 PR을 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DFR 드라이 필름 레지스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ACF 필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패턴을 형성하는 설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웹 프로세스에서 똑같이 PR 연상기, DFR 연상기, 그 다음에 뭐 카파, 직각 그 애칭기, 뭐 PR 스트립, DFR 스트립 이런 부분들을 뭐 납품 실적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의 설비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크게는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포토 웹 프로세스 설비가 있는가 하면은 핫한 TGV, 아, TGV.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네. 글라스의 어퍼면과 상면과 하면의 배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홀을 뚫고, 네. 아니면은 그 홀 뚫고 그다음 이 그 유리 기판에 MLCC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장착할 수 있게끔 어떤 캐비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설비들을 한 4년 전부터 R&D로 했었고, 파일럿 설비도 만들었고 납품도 했었죠. 납품도 하셨고. 네. 이게 뭐 앞에 있는 현상기나 그 습식 식각기나 방리기보다는 네, 좀 네. 핫한 부분들이 이제 TGV 외대칭 설비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글라스를 가지고 애칭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 요즘 나오는 레이저 레이저. 프로세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애칭하죠. 웹을 통해서 애칭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매체에서는 뭐 야, HF를 가지고 해야 돼. 산성을 가지고 네. 애칭을 해야 돼. 네. 어떤 거는 KOH를 가지고 염기성을 가지고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쇼츠도 있고, 쇼트, 뭐 쇼트도 코닝. 있고, 코닝도 있고, 네. 아사히 글라스도 네. 있고, 뭐 NG도 있고 있는데, 네. 각 글라스 업체들마다 글라스의 재료가 재질이 다 다른 틀립니다. 두께도 다르죠. 두께도 틀리고 네. 재료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산성을 이용해서, 어떤 거는 염기성 케미칼을 이용해서, 네. 어떤 거는 케미칼의 온도를 높여서, 어떤 것은 상온에서 이런 이런 공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산성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기에 또 유니포미티를 높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기성은 고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설비의 플렉서빌리티를 높이고, 재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케미칼에 대한 재질, 온도에 대한 재질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미지가 없는 그런 설비들을 개발을 했었죠. 그게 이제 실제로 파일럿과 세미 양산을 하고 있고, 아직 그 TGV 설비의 풀 매스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양산 라인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럼 이런 일련의 것들이 가능한 건 사실 전체적으로 뭐 웨시라든가 세정이라든가 뭐 이런 애칭이라든가 이게 보통 디스플레이 백플레인 공정 할 때 네. 일부 쓰는 공정들이 그런 장비들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군요. 네.
4년 전부터 R&D를 하셨던 거였고. 네, 4년 전에 R&D 했었고 실제로 설비를 만들고 있고 지금의 뭐 업체에서 네. 그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실제로 양산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신사업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부라도 다 매출을 내고 있긴 하지만 네. 첫 번째는 이제 PLP. 네, 지금 현재로서는 PLP를 상용화해서 적용한 기업이 삼성전기밖에 없잖아요. 전기. 뭐냐면 이제 지금은 조금 주춤했던 네페스. 네페스. 이 정도 있고, 네. 이 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유리기판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관련 장비들, 네.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고객사들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습니까? 다 확보돼 있는데 네. 이 보안 문제로 말씀을 못 드리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매출은 크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각각의 장비들이. 네. 그러면 전체 아까 뭐 PLP 포함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공정 장비들은 한 몇 종 정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웹 프로세스 설비, 유리기판 관련 설비하면 한 10종류, 10종류요? 종류별로만, 공정상 종류별로만. 종류별로만 하면 한 10종류. 이거를 좀 10종. 축소를 하더라도 5종류 정도의. 굉장히 설비를- 많네요. 네. 올해 그 이쪽, 뭐, 반도체 쪽으로 신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해본다면. 올해 예상 한 100억 정도는 10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꽤 높은데요? 설비 한 대가 비싸서. 설비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까지 처음으로 그러면 장비를 공급했던 시점은 어느 때부터 장비를 공급하셨던 겁니까? 저희가 22년도에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4년 전에 R&D를 하셨으니까 2021년부터 R&D를 22년도에 하셨는데. 그 해외에 있는 고객사에 PLP 설비를 납품을 했고 해외에도? 네, 2023년도 예.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을 크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의미가 있네요. 만들고 있는 설비가 있고. 예. 그러면 그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다른 고유의 나인테크만 어떤 기술 같은 게 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 반도체 우리가 전공정에 들어가는 뭐 드라이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네,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 패키징의 시장이 새로 조그만하게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똑같은 설비를 네.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 PLP 그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들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우리 디스플레이 같이 플랫하지 않다라는 거죠. 워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를 타고 이걸 이송을 하는데 네. 워페이지에 대한 데미지, 워페이지가 있어서 프로세스가 안정적이지 않고 유니포미티를 확보할 수 없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돼 있고 디스플레이는 원장 마더글라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플랫해요. 근데 그쵸. 이제 이 PLP나 이런 것들은 재질의 유리와 또 메탈과 이런 것들의 그 열팽창 개수의 변화 때문에 워페이지가 항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도 힘들고 반송에 대한 리스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엄청 많이 깨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워페이지 프리 설비를 네. 개발을 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고객사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객사에게 네.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장치를 추가를 해가지고 워페이지를 그 필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만드는 장비는 워페이지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오더라도 설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그 안에서 조금 뭐 좀 줄인다든가 좀 일종의 후가공 같이 좀 가공을 좀 해서 그렇죠, 이제. 공정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워페이지가 있어도 운송하고 그러니까 반송을 하고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설비들을 제안을 해서 컨펌을 받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신사업 중에 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자회사 탈로스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거에 좀 배터리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소재 쪽이 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신사업 쪽에 장비 쪽이나 소재 쪽, 장비 쪽도 하나 있고 소재 쪽도 있는데 소재 쪽은 지금 열전 소자와 맥신이라는 두 가지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이 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재인지 사실은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래펜이든 뭐 CNT든 이런 것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 조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도전제로 좀 쓴다거나 반도체 쪽에서는 좀 적용 분야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이 쓰이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소재로 좀 신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제 사실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라 네. 그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는 정확히 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맥신이라는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맥신이라는 소재는 그 도전성이 엄청 도전성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할 하는 수 있는 소재다.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전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코팅제로 쓰고 있는 CNT나 그래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도전성이 높은 소재도 있지만은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잘 할 수 있는 소재가 돼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응용 분야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가지 뭐 분야에 많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배터리 쪽에 가장 크게 배터리 쪽에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맥신이라는 소재가 한참 뭐 기사에도 나오긴 했지만은 네. 꿈의 소재 아주 좋은 소재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고가 비싸다. 비싸죠. 아. 지금 근데 비싼데 이 비싼 게 배터리에 그냥 좋다라고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만이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올해 본격적으로 네. 그 대용량을 합성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좀 사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R&D로. 그러면 사업화를 할 수 있다 올해.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당연히 고객사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야기는 하고 계신 거죠? 예, 맥신을 대용량으로 현재 맥신이 뭐 그람 단위로 이렇게 합성이 되고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면 결지나 이런 것들 워싱이라니까 우리가 표면 결지를 하고 워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소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키로 단위 형태로 만들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코인셀이나 조그만한 셀을 가지고 평가는 계속 하고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이거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럼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사도 배터리 셀 관련 기업들이라고 봐야겠네요. 현재는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신 중이고. 열전소자는 네. 그러니까 열전소자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열전소자가 어디가 쓰이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네, 그렇죠. 네, 우리 뭐 컴프레셔를 대처할 수 있는 이 열전소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펠티어 소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한쪽은 차가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 전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것들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열전소자 쪽에 에너지를 쏘고 있는 것들이 물론 그 B2C 그러니까 가전용 제품에 들어가는 와인셀러라든지 이런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반도체 칠로에 칠러에 네, 최근에 TSMC가 앞으로 향후에 그 반도체 설비에 공정 설비에 들어가는 칠러들은 순행식 공랭식 칠러를 적용을 안 하겠다. 이게 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환경 피파스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기식 칠러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 소자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 스마트 방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HBM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칩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칩을 쿨링을 해줘요. 칩이 그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금 뭐 우리 PC에서 보면은 그냥 쿨링 팬을 이용해서 그 쿨링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칩 설계에 맞춰서 열전 소자의 이런 그 방열판을 칩 설계에 맞춰서 같이 그 칩에 1대1로 붙여서 방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방열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둬서 계속 저희가 이제 소재, 소자, 모듈화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신사업도 신사업인데 그 투자하신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탈로스도 그렇고 아이비전 웍스도 그렇고 또 재활용까지 연화신 소재도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나트륨 배터리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에너지 11까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탈로스는 사실 방산 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 뭐 업체입니다. 코넥스 상장사니까 그래도 꽤 알려져 네,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방산이 한참 핫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받으면서 탈로스도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탈로스는 그 실제로 방산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 위성 통신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예. 아니면은 유도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ESS 예. 배터리,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다 2차전지 배터리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방사는 또 평가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높고 네. 꾸준한 평가를 이제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 네. 이게 이제 방위산업청이라든지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메인이 또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랑 같이 코업을 해가면서 올해는 좀 더 큰 밸류업을 나타낼 것 같고, 최근에 그 ESS 관련해서 이제 민수시장까지도 같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네. 있는 거라서 목표는 이제 올해 그 IPO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돼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비전 웍스는 아까 말씀하신 검사 장비, 예, 검사 장비 여기 뭐 상장이 이미 돼 있죠. 예, 상장이 작년에 상장을 했고 여기에 메카 비전 쪽도 하지만은 또 AI를 이용한 이런 비전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저희랑 아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네. 유리기판 그 애칭 설비에 들어가는 네. 검사기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 말씀하신 거 3D 저희는 CT 이제, 배터리 쪽을 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거 하는 거고, 네. 아이비노스랑 그 실제로 저희가 홀을 가공을 애칭을 해서 가공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게 가공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라스를 애칭을 한 다음에 세정을 해서 검사 테이블로 와서 검사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정이 끝나고 나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네. 공정 중에 검사를 좀 네, 해보겠다. 거기까지를 최종 목표로 해서 지금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설비에 대한 솔루션을, 그다음에 아이비즈노스는 검사에 대한 솔루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연화신 소재는 히토류 재활용이 사실은 메인입니다. 거기에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다음에 에너지 11도 있습니다. 에너지 11은 전 사실 좀 잘 모르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같이, 여기도 이제 나인테크가 투자를 한 기업이죠. 네, 일부. 이렇게 다양한 신사업과 여러 가지 투자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가시화되어 있는 거는 반도체용 뭐 PLP라든가 유리기판용 장비들이잖아요. 네.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네. 최근에 근데 자동차가 상용화가 계속 되고 있고, 네. 2차전지 셀들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물론 앞으로 자동차가 사용해서 EOL, 엔드 오브 라이프 이런 EOL 배터리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최근에 개발하고 납품도 했고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공정을 거치거든요. 첫 번째, 파쇄를 하고 있는 전처리 공정과 이 후처리,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매스를 만들기 위한 블랙매스를 만들어서 어떤 재료를 추출하는 후공정을 나누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처리 공정에 대한 방법을 이제 새로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처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파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파쇄를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충전이 돼 있는 셀과 충전이 안 돼 있는, 완전 방전돼 있는 셀. 셀은, 방전돼 있는 셀은 파쇄기에 파쇄를 해서 되겠죠. 돌리면 되지만은, 충전돼 있는 셀은 뭐 펑펑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만나는데. 어떻게 파쇄를 하냐면은
염수 방전을 합니다. 아니면 기계 방전을 해서. 일단 방전을 여튼 시키는 시켜야 거예요? 됩니다. 무조건.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염수 방전하는 시간이 오래 170시간에서 190시간. 아우, 일주일씩 걸리는 거죠, 방전해서. 어. 근데 저희가 지금 모 회사랑 진행했던 것들은 무방전으로 파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반 만에 파쇄해서 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냥 어쨌든 무방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전을, 충전되어 있는 셀을 네. 방전을 안 시키고 파쇄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이미 납품을 했었고. 엄청나게 큰 기계 장치겠네요. 이 네, 안에서 그것- 폭발이나 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네. 많이 발생할 그거에 텐데.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고객사랑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설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예. 했고, 최근에는 또 다른 방법의 무방전으로 할 수 있는 파쇄 설비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석대로 하면은 방전시키고 하는 게 좋긴 한데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방전을 다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안에 있는 이 그 조그마한 에너지라도 남아 있으면 이게 파쇄하는 도중에 그 화재 위험성이 네. 엄청 크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 불 때문에 나겠죠.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음. 봉쇄할 수 있는 설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원통형 셀, 원통형 셀. 원통형 셀을 파쇄를 하면은 그 셀 자체로 다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처리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회수물들이 네. 이렇게 회수량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페수가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캔이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르기 때문에 같이 자르니까 그 다 나오겠네요. 그 다 안에. 나오니까 오. 이거를 그 필요한 부분들만 걸러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에서 원통형 셀에서 젤리 롤만 꺼낼 수 있는 자동화 설비들도 지금 어떻게 개발. 보면 좀 우리가 일반인들은 볼 기회는 없지만 드럼통 파쇄하는 기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집게가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 뚜껑 따가지고 뭐 철판을 펴서 그대로 쓰고 네. 집게 또 그 뚜껑 딴 거 뚜껑 딴 대로 그 금속은 나름대로 또 재활용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공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파쇄 공정인데, 파쇄 공정. 근데 이제 이 전지의 특성상 네. 그러니까 파쇄를 하면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파쇄기에는 파쇄를 하면은 파쇄 파티클들, 그다음에 미세 분쇄물들이 파쇄된 분쇄물들이 설비 내에 네. 잔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잔류하는 파우더들이 그 완전 방전이 안 된 상태의 셀들이 들어가면서 네. 이게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이 가장 된다. 큰 원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설비들은 파쇄기를 만들더라도 설비 내에 잔류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믹서기라고 네, 그렇다고 느낌이 좀 그러네요. 네, 설비 내에 잔류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쇄기를 사보기도 하고 한 7번 정도 만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향후에 한 가지 또 그 설비의 먹거리 축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나인테크 하면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로 많이 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신사업을 좀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의 중장기 비전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매출 목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나인테크가 다른 회사하고 차별성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뭐 그 어떤 중구난방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양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요. 예. 전지 설비도 하고 있고, 전지 설비에서 또 조립 공정 설비에서 또 다른 검사 설비며 또 다른 그 설비들에 대한 그 다각화를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배터리 시장의 이슈는 그러니까 뭐 우리 배터리 3사가 그 뭐 이제 셀이 잘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수익률이 약화가 되면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비업계에 요구되는 부분들은 엄청난 가격 챌린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인테크의 향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는 중국이며 다른 농을 통해서 네. 실제로 생산 기지를 예. 현지화 시키는 아니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기틀은 이미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네. 고객사들이 원하는 품질, 가격 경쟁력에 대한 그 니즈를 그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기술력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025년도에는 불입고개를 넘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네.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좀 더 지금 전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서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회사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가 저도 뭐 많이 알고 있던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상무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